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다이어리 얘기 나왔죠. 네, 네이버에서 그냥 3프로 다이어리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얼마나 많은 그 자립 청년들을 지원하게 될까. 네, 여러분이 해주시는 만큼 플러스 또 매칭이 또 더 돼서 지원이 늘어나니까요. 많이들 또 올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현대 울산 전기차 공장 다녀오신 류종훈 기자 모시고 자동차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3프로TV 류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모든 언론사가 탐내는 자동차 기자. 네, 경제지에서 우리 류종훈 기자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네. 여기 뼈를 묻습니다. 류종훈 기자 대단합니다. 묻게 해주십시오. 자, 일단 저 다녀왔죠? 네, 제가 울산 공장도 이제 지지난주에 다녀왔고요. 지난주에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 있는 HM직스라고 하는 이제 현대차의 이노베이션 센터를 다녀왔거든요. 네, 울산도 가고 이제 싱가포르도 다녀왔습니다. 이게 두 개가 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울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뭐 정의선 회장이 발표했던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 짓기로 했던 이제 그 기공식을 다녀온 거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전에 이미 이제 만들기로 했었던 이제 이노베이션 센터를 이번에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공식 겸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루포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는 며칠 다녀오셨죠? 싱가포르는 2박 4일인데 실제로는 이틀밖에 못 있었습니다. 조금 더 줄여보세요. 좀 더 줄여볼까요? 비용 처리 때문에 그러시나요? 식사 뭐 드셨어요? 서브웨이 같은 거 드셨을까? 식사 한식으로 먹었습니다. 한식 먹었다? 네. 싱가포르 한식이 제일 비싼데. 맛없는 이제 뭐 중식도 먹고요. 맥도날드 있잖아요. 다음부터 서브웨이 맥도날드 먹겠습니다. 질문. 네, 그래서 어떠셨습니까? 갔다 오니까 뭐가 좀 특징이든가요? 일단 자동차 공장이라고 하면은 다들 컨베이어 벨트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스마트 팩토리에 가면은 컨베이어 벨트가 없어요. 되게 이게 신기한 게 자동차는 원래 이제 라인을 쭉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조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맞춰지는 그런 생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에는 컨베이어 벨트는 없고 하나의 셀당 이제 차량이 한 대가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로봇이랑 사람이 붙어서 완성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싱가포르 공장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거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로봇팔이 막 용접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울산 공장에서 이미 만들어서 싱가포르로 보내게 되면은 거기서는 이제 자동으로 진짜 정말 로봇팔들이 막 와가지고 조립을 하고 이제 옮기는 것도 원래 차량이 이제 뭐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가지고 쭉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로봇이 직접 싣고 다녀요. 차를? 네, 되게 신기한데 그거 제가 장면을 조금 보여주세요. 영상 준비했는데 하나 잠깐 보실까요? 그래요. 근데 옮기는 게 더 좋은 게 있나? 컨베이어 벨트가 더 이렇게 효율적일 것 같은 느낌은 좀 있는데. 자, 한번 제 지금 영상 틀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울산이에요? 싱가포르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싱가포르 여기 밑에 있어요. HM직스라고 합니다. HM직스가 사실 뭐냐면 HMG가 현대모터 그룹이고요. I가 이제 HMGICS거든요. I가 이노베이션, C가 센터, S가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에 있는 현대차 그룹의 이노베이션 센터다 이렇게 좀 HMICS. 네.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있는 스마트팜입니다. 이건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사실 이제 실내에 이제 수직 농장을 만들어 놓은 건데 상추 같은 거 키우고. 네. 여기서 상추 키운 걸로 이제 뭐 고객들한테도 주고 레스토랑 이제 내년 2분기 오픈하면 거기도 쓴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자동화 물류 시스템인데 뭐 쿠팡이라든지 아마존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파르트가 딱 내려오면 자동으로 막 재빠르게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지금 자동차 공장에서는 도입하기가 어려운데 자동차 아시겠지만 부품이 3만 개거든요. 근데 3만 개 부품이 이제 전기차로 되면서 한 17,000개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 공장에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하나 자동으로 분류가 되고 자동으로 다 넘어갈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산 공정인데 이거 보시면은 지금 사람도 있고 옆에 노란색 그 로봇 보이시나요?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있는 사족 보행 로봇 현대차가 스파 인수한 맞습니다. 예. 이제 저 로봇이 이제 지나다니면서 저 로봇에는 라이다도 달려 있고 카메라도 달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조립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 공장 안에 지금 뭐 예를 들면 공정을 방해하는 게 있는지 그런 거 막 감시하러 다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거 약간 좀 컨셉 사진 같은데? 컨셉 사진인 줄 알았거든요. 가면 실제로 돌아다녀요. 저 개가? 네, 저 개가 돌아다니고 있고. 아 그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공정이 어느 정도 잘. 아유, 절로 가 막 그런 거 아니야? 조개가 돌아다니는 그걸 감시를 한다고요?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성가셔 이렇게 막 그거 아니야? 조개가 진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도 되게 저게 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감시를 한다는 게 감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공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놈이 감독을 한다고? 네, 예를 들면은 그 지금 뭐 만약에 이 공장 안에서 그 공정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알람을 줄 수도 있지만 자체적인 시스템 알람도 줄 수 있지만 이 로봇 개가 스팟이 센터랑 이제 5G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연결되어 있는 신호를 통해서 지금 어디에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걸 빨리 시스템을 다시 개선해 주세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요? 네. 제가 영상도 준비를 했는데 영상이 지금 안 틀어지는 것 같은데. 사람을 감시하네. 야 진짜 그건 약간 좀 충격인데. 걔가 우리 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며 그러니까. 공장에서 생기는 트러블들을 저 걔가 감시해서. 근데 여기 이 공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팩토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없어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공장 안이 이제 뭐 셀이 한 수십 개의 셀이 있거든요. 셀이라고 하면은 작업 공간을 셀이라고 하거든요. 수십 개의 셀에 보면은 사람이 한 셀당 1명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로봇들이 다 알아서 움직여서 조립을 하고 있고 이동도 로봇을 통해서 하고요. 얘네도 뭐 명태 한 마리 던져주면 뭐 끝이지 뭐. 농땡이 치면 엉덩이를 꽉 깨물어버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거 보면서 이게 그냥 사실은 싱가포르는 지금 테스트베드로 원래는 처음에 만들어졌고 이런 걸 우리가 앞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 실험을 해보는 장소인데 이게 이제 지지난주에 제가 다녀온 울산 공장에 그대로 도입이 될 예정이고요. 싱가포르 공장이 그대로? 네. 싱가포르는 그러니까 대수가 막 많이 만들어지는 공장은 아니군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렸듯이 이노베이션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올 기술이라든지 R&D 역할을 모델하우스네. 모델하우스 맞아요. 모델하우스. 근데 조금 다른 점은 모델하우스는 사람이 살지를 못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노베이션 센터는 모델하우스 같은 역할도 하지만 직접 생산도 해요. 이미 지금 생산을 해서 이제 아이오닉 5랑 아이오닉 5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지금 싱가포르 내수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라든지 뭐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차 우버랑 리프트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차도 직접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싱가포르에 만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정학적 위치가 되게 좋고요. 아시아 시장. 네, 아세안 시장을 이제 지금 현대차가 한국 있죠, 유럽 있죠, 중국 진출 거의 다 중국의 그 미국 진출까지는 끝났잖아요. 중국은 예전에 나왔다 빠졌지만 이제 중국의 제2의 대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인도 시장이랑 아세안 시장이거든요. 근데 아세안 시장에서 지금 그 공략을 위한 교두보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예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랑 생산시설 위주로 가는 거고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런 미래 혁신 기술, 선행 연구 이런 걸 지금 중심으로 가는 건데 저도 가기 전에는 스마트 팩토리 사실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저희가. 근데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ABB도 가봤고요. 뭐 예전에 벤츠도 가봤고 BMW도 가봤고 이번에 이제 현대차도 가봤는데 가보니까 이제 보면 볼수록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4차 산업혁명, 뭐 인더스트리 4.0 되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보면은 보통 5G 통신,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뭐 자동화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하나로 뭉쳐져 있는 디바이스로 본다면 그게 자율주행 차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의 장소, 생산, 제조 시설로 가게 되면 그게 스마트 팩토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뭐 외국에서는 조금씩 이미 적용이 됐던 건데 현대차는 사실 조금 늦게 적용하지 않나라는 비판이 좀 많긴 했습니다. 이미 뭐 BMW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이미 하고 있었고 벤츠도 20년도부터 했고 그런데 늦지 않았냐. 테슬라는 전체가 다 스마트 팩토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데 보니까 이게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시점의 차이가 있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로 이제 선정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에는 난양 이공대학교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공대? 네. 거기 인재들이 좋아요? 네. 최고죠. 난양대가 이제 보면은 글로벌리 한
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공대거든요. MIT 이런 곳이랑 같이 뭐 어깨를 견주는 그런 곳인데 거기랑 현대차가 2015년도부터 이미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선행 연구를 했었고 이걸 이제 2017년도부터는 도입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고 현대차가 이제 2019년부터 이제 대구에 있는 모 이제 그런 물류센터를 하나 빌려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 시스템을 모델하우스처럼 하나 만들어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이게 생산성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결정이 돼서 이제 싱가포르로 갔던 거죠. 싱가포르에 있는 시스템이 나중에 이제 뭐 울산에도 들어오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연간 20만 대 규모로 지금 만들게 되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30만 대 이상 지금 만드는 걸로 이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영상 좀 준비해 주시고요. 현대에서 노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대에서 노조들은 아무래도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는 조금 뭐 환영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한국에서는 저 개는 뺐으면 좋겠어. 노조한테 빌밀 준다 저거. 아니 근데 개까지 들어오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차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개가 저 사람 있는 데는 저게가 없겠죠. 그렇죠. 네. 사람 없는 공장이니까 저게 사람이 또 못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거예요. 빼고 개는 왜냐하면 스마트 팩토리는 로봇들이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는 어쩌면 로봇 팔에 칠 수도 있고 사실 얼마 전에 로봇 팔에 끼어가지고 사람이 죽는 사고가 그래요? 외국에서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위험성이 막 경고가 됐는데 그 부분을 이제 되게 보완을 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 이런 스팟 같은 그런 로봇이고요. 자 영상이 어떻게 준비가 됐을까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볼까요? 네. 자 어떤 영상입니까? 여기가 싱가포르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팔레트군요. 네, 이게 지금 AGV라고 하는 이제 자동화 로봇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대 3톤 무게까지 지금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또 다른 걸 또 보시면은 지금 조그맣게 지금 보이는 게 있죠. 여기 이것도 밑에 보면은 불빛이 LED 등이 반짝반짝하는 게 AMR이라고 하는 이제 로봇입니다. 중간에 이동시키는 거예요? 네, 이건 부품 같은 거를 이동을 시켜주고 있고요. 또 다른 영상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생산하는 모습인데요. 네, 한번 보죠. 여기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아, 로봇이. 네, 지금 보면 이렇게 범퍼 갖다 붙이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네. 지금 보면은 이 로봇에 뭐 카메라랑 울트라 센서랑 라이다가 다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현대 위아에서 만든 로봇입니다. 이게 현대차 그룹의 이제 공작 기계를 만들던 회사인데 이제 위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로봇이랑 그리고 이제 전동화 부품 쪽으로 지금 영역을 넓히고 있거든요. 근데 가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거는 현대차가 그룹 자체 내에서도 이게 내재화를 많이 시키고 있다는 게 아까 그 돌아다녔던 AGV라고 하는 그 물류 그 파레트 같은 로봇이 있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로템이랑 같이 만들었고 현대 로템. 이런 지금 공작 기계용 로봇은 위아랑 같이 만들고 있고 현대차가 내재화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로봇 하면 우리는 일본 제품 많이 썼잖아요. 일본 로봇을 많이 가져오고 아니면 지멘스 거 가져오고 이렇게 많이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재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근데 진짜 사람이 없네. 좋은데 근데 사람이 없어서 되게 걱정이 되잖아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지금 뭐 사실 테슬라랑 현대차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는 사람을 줄여서 이제 그 부분은 공정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인건비를 줄이겠다라는 건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를 했고 인건비를 줄이는 거나 사람을 줄이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와닿지가 않았는데 어떻게요? 정의선 회장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자동차를 만드는 프로세스에 5가지 공정이 있어요. 이제 프레스를 찍고 그리고 이제 용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의장 라인이라고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뭐 안에 내장재를 넣거나 아니면 범퍼를 끼우는 작업이 있고 도장도 있고 마지막에 검수를 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근데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지금 프레스랑 그리고 이제 셰시를 만드는 부분 자동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번 도장이랑 의장 단계에서 사람들의 역할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로봇으로 대체하면 이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에서 만드는 차들은 한정적이에요. 사실 지금 모든 차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내연기관 차를 못 만듭니다. 이게 내연기관 차용 만들 엔진이 들어가게 되면은 화재라든지 안전시설의 이제 기준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적용이 안 되고요. 현재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벤츠라든지 BMW에서 사실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안 만들고 있어요. 다 전기차만 만들고 있고 현대차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가겠다는 거고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의장 라인 쪽에 부분을 자동화를 시키게 되면은 앞부분에서 훨씬 효율성을 높이고 그 라인을 더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대차의 설명이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또 가봐야 알겠죠. 저도 HMGX라든지 이제 현대 지금 미국에 짓고 있는 그 전기차 전용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 들을 때는 하나도 와닿지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약간 느낌이 왔거든요. 실제로 가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에 지금 되게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드는 그 라인은 자동차 라인에는 각 차종이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공장에서는 뭐 투싼 만들고 어떤 공장에서 소나타 만들고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른 차들을 끼워 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지금 홀류 생산이라는 걸 하고 있긴 한데 비슷한 크기의 비슷한 급의 차량끼리 같이 만들고 있지 아반떼랑 제네시스가 같은 라인에서 만들어지고 이렇진 않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여기 보여드렸지만 그 아이오닉 지금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아이오닉 5 이게 그 전기차 자율주행차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은 지금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 센서 박스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5처럼 생겼지만 라이다도 들어가 있고 레이더라든지 다양한 센서가 30여 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실는 장착하는 공정이 추가가 되게 되면은 기존의 자동차 라인에서는 훨씬 효율이 떨어져요. 지금 현대차 울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UPH라고 해서 시간당 생산할 수 있는 차량이 44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만약에 끼어들게 되면 그게 10대 정도로 줄어들어 버린대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4분의 1 토막이 나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거는 스마트 공장에서 만드는 게 좋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특수 차량을 지금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생산 공정이 바뀌고 혁신이 좀 더 좋아지면은 그때는 이제 모든 라인이 이렇게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먼 미래의 이야기 같고 현재로서는 이제 전기차 전용으로 점점 확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조금 보이긴 합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보신 상황들이고 네네. 우리 울산은 또 뭐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는 거예요? 울산은 이제 땅을 이제 다지고 있고요. 땅 다지는 수준이에요? 내년 이제 2025 내년이 아니고 후년이죠. 2025년도에 이제 준공을 하고 2026년도부터 생산에 들어가거든요. 대신 요 시스템으로 규모가 훨씬 커지는. 그렇죠. 지금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는 이제 연간 뭐 15,000대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 풀캐파로 돌아가게 되면 24시간 다 돌아갈 수 있잖아요. 스마트 팩토리는. 그러면 3만 대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연간 4,000대 정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파일럿 테스트였고 테스트베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게 현재로서는 풀캐파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 이 시스템이 이제 울산에 들어가면서 울산에서는 20만 대가 되는 거죠. 저걸 보면서 왜 이렇게 현대차 주식은 생각이 나나 로봇 주식이 생각이 나나 로봇 주식을 사야 되는 생각이 드네. 네, 제가 아까 뭐 몇몇 회사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네. 현대 위아가 저걸 만들었다고요? 네, 위아가 만들었습니다. 다른 스마트 팩토리랑 비교하기 위한 사진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제일 지금 이쪽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이제 테슬라의 공장입니다. 테슬라의 스마트 팩토리. 여기도 당연히 사람이 없죠. 이제 여기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는 아우디 공장이고요. 아우디 이제 이트론 GT라고 하는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 이제 중간에 있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BMW 이제 공장이고요. BMW 스마트 팩토리 가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있어요. 국내 스타트업 기업. 뭐요? 국내 스타트업 중에 이제 서울 로보틱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제가 있거든요. 거기 갔었죠. 네, 거기가 이제 라이다를 만드는 라이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처음에는 자율주행용 라이다 소프트웨어를 만들다가 지금 이제 인프라 위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딩골핀 공장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공장에는 지금 이 시스템이 다 갖춰져가지고 차가 만들어지면은 선적을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을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라이다 시스템을 서울 로보틱스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맨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벤츠의 이제 팩토리 56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도 가면은 컨베이어 벨트가 없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없고 아까 그 파레트 로봇 같은 거 지금 여기 지금 조그만한 사진이 이게 HMGX에 있었던 건데 여기 밑에 파란색 파레트 같은 게 이제 AGV라고 하는 그 로봇인데 모든 스마트 팩토리에는 이게 있거든요. 이 AGV가 기존의 그 컨베이어 벨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아까 보면은 조그마한 로봇도 하나 돌아다녔잖아요. 그거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같이 따라다니던 부품 박스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저 자동화 공장이나 다른 데랑 비교해서도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기술적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방향성이 조금 달랐고요. 제가 이제 방향성을 이제 좀 취재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테슬라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겠죠. 스마트 팩토리 하면 테슬라고, 테슬라가 이제 올 3월달에 이제 이노베이션 데이를 하면서 기가 캐스팅을 넘어서 이제 언박스드 프로세스라는 거를 말을 했었거든요. 그 뭐예요? 언박스드 프로세스라는 거는 자동차를 6개로 등분을 시켜요. 이제 앞, 뒤, 옆, 뭐 이렇게 위 이렇게 해가지고 6개의 부분을 모듈화를 시켜가지고 각각 찍어내서 이거를 한 번에 조립시키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기가 캐스팅 방식에다가 공정을 조금 더 혁신을 준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줄일 수 있고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당 생산 대수를 최대 80대까지 높일 수 있다라고 지금 테슬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80대라고 하면은 사실은 현대차 아까 울산 공장 거의 2배 정도 되고, 네네. 현대차 중에서 지금 제일 그 생산 효율이 높은 곳이 엘라바마 공장인데 거기가 이제 시간당 한 73대 정도 만들거든요. 그럼 거기보다도 더 많이 만들고 엘라바마 공장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지금 효율성 갖고 있는 공장인데, 로봇 아니죠. 사람들이 하는 데잖아요. 거기는 사람들이 하고 있죠. 사람들이 하는데 70몇 대 만든 거. 네. 기가 팩토리에서 80대 만들어요?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언박스드가 되면은. 응? 아니 사람이 해도 74대 만드는데 기계가 로봇이 하면 뭐 500대 만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게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조립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선도 끼워야 되고 사람 손이 들어가야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수많은 전선들을 다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안에 이제 커넥티드 카가 되면 될수록 안에 이제 무선 뭐 안테나도 달리겠지만 여전히 랜이라든지 캔통신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이 필요하게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그 선 연결이 우리도 이게 이 스튜디오 공사를 3주인가 했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선이 있는데 그 섬이 노출이 되면 위험하거든. 그래서 네. 다 매설을 하고 이게 하니까 그렇죠. 많은 인력들이 뭐 한 3주 동안 그걸 하더라고. 그게 지금 이제 그 선 연결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전기차랑 커넥티드 카가 되면은 이 선의 길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통신이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전기차의 전비도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이런 게 지금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는 건데, 제가 이번에 지금 싱가포르를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게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말만 들었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가면은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왔구나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같은 경우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그 타이밍이 없었잖아요. 스무스하게 계속 넘어왔는데 지금 제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한 2016년도부터 계속 취재를 해왔는데 지금 그때는 언제 올까 했는데 이번에는 왔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자동차 제조 방식에 대해서 이제 하나 또 그림을 준비한 걸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1908년도에 이제 포드가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중심으로 하는 포디즘이라고 하는 그 대량 생산 방식을 만들어냈잖아요. 이게 오면서 이제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자동차 대중화를 만든 건데, 이건 100년 됐네요. 이제 100년 좀 그렇죠. 넘었네. 100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120년 가까이 된 거고, 이제 1950년대 때부터 이제 일본 토요타가 이제 자동차 산업을 시작을 하면서 미국에 가서 포드랑 GM 공장을 보고 새로운 방식을 가져온 게 이제 저스틴 타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아, 그렇죠. 네, 이제 토요타 생산 방식의 제일 대표적인 건데, 재고를 최소화하고 생산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인 저스틴 타임을 도입을 한, 이제 뭐 이걸 린 생산 방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 방식이 이제 지금까지 2세대 자동차 제조 방식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도 지금까지도 계속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3세대 제조 방식이 이제 점점 도입이 될 거고, 스마트 팩토리. 그게 스마트 팩토리가 될 거고요. 지금 보면은 뭐 테슬라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벤츠라든지 BMW,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도권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현대차도 여기에서는 아마 뒤지지 않을 걸로 좀 보이고요. 좀 네, 준비한 게 많았는데 네, 좀 더 자세한 거는 사실 주말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다녀왔던 걸 르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하거든요. 네, 미니 다큐 형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정훈 기자 합류하니까 자동차에 관한 뭐 어마어마하네. 자동차 매체보다 오히려 더 전문성이 낮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이게 정말 짧은 이야기인데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전기차 판매가 줄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도 괜찮냐라는 그쵸, 이야기가 그쵸. 많았거든요. 사실 최근에 전기차 올해 판매 이제 양 목표치도 다들 많이 줄였는데 현대차는 그대로 가기로 했고요. 2030년도까지 354만 대 만드는 것도 판매하겠다는 계획도 그대로 갔는데 정의선 회장 말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흐름은 바꿀 수가 없다. 흐름은 이미 시작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이탈하면 안 된다는 말을 되게 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100년 전에 포드가 혁신을 했던 기업이 요즘 최근에 전동화를 계속 이탈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네. 시대에 따라 변하는 그런 예전에 뭐 코닥이라든지 뭐 도태됐던 기업들이 좀 많이 떠올랐습니다. 네. 자, 류종우 기자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장이 또 곧 시작이 됩니다. 네. 장이 열릴 때는 그렇습니다. 오프닝 벨이죠. 라이브와 함께 네.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